계약성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관리하는 업체 2개를 방문하셔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 업체 잘해주면. 그걸 나중에 적격심사 기준 했을 때 적격심사 기준에 예를 들어 10개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근데 순위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관에서는 보통 10위까지 적격심사에 대비하라고 해요. 보통 1번에서 끝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번으로 해서 적격심사를 했더니 탈락이다. 거짓,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2번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 관에서는 10번까지 하는 것처럼 분명히 1번 업체가 오늘 고속적으로 해서 낙찰됐습니다라고 해서 법정 선정 안 돼. 나중에 적격심사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사람은 허위 기재가 있네. 탈락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사실 중에 하나가 업체를 방문하는 거죠. 실적 그 적격심사에다 그 회사나 아파트도 넣으셔야 되는 게 소장이나 회사에 관리하는 업체 두 개 정도 방문하셔야 되는데 방문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정말로 이거 한 사람 맞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네. 예. 관에서는 실적 증명으로 갖고 오라면 진짜 국가에서 할 거 뭐 다 갖고 오라 하는데 민간에서 그걸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은 그걸 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불시에 계약이 된 시공업체에도 방문하셔야 돼요. 왜냐면 G 뭐뭐 시큐리티처럼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외형적으로만 불려진 회사들이 많아요. 네. 가셔야 돼요. 민간에서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이 민간 많잖아요, 요즘에. 민간에서 그 2개를 저도 배운 건데 그걸 하셔야 돼요. 실적공사 업체 2군데 그리고 그 회사 방문 이건 저도 요번에 재작년에 배웠어요. 모두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계약률이 가장 높은 G모모 시큐리티 회사는 100% 안 된다는 얘기죠. 회사가 없으니까. 컴퓨터밖에 없어요, 그 회사는. 네. 적격 심사 기준 자본금 10억 맞춰놓고 특급 기술자 일도 하지 않은 사람 할머니, 그 할아버지들 포진시켜놓고 이 기준만 맞춰놓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들한테 다 청주죠. 노란 신사. 실적 업체 2군데요? 실적 신고. 예. 계약처라고 하죠. 저희는 계약처. 실적 완공 사업장 또는 완공처. 그런 2군데는 방문을 해서 적격 심사에 또 그 방문 점수도 또 나중에 주신다. 네. 투찰 이후에 적격 심사 기준에 보면 당선된 업체는 2업체를 우리가 방문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저게 말씀이십니까? 그 적격 심사 평가표에 해가지고 네. 최상위층 업체를 네. 그 회의 석사인데 그냥 할 것이 아니라 2개는 이제 3개 업체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세 분에서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그 부분을 알아보는 겁니까? 적격 심사를 해서 순위가 1부터 10등까지 가려지면 1번 업체를 대상으로 일단은 적격 심사가 정말 투명하게 완전히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세요, 아파트들은. 그렇죠. 페이퍼만 내서 법인 직인만 들어가면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그 적격 심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장 회사를 방문. 직접 방문해가지고 실적증명서가 정말 투명해졌는지 아니면 가라로 만들었는지. 그럼 자 이제 그 저기 창간인 상태에서 3년 이상 직접 심사를 해서 우리가 이게 제시한 기준으로 해서 1, 2, 3위 업체를 거기서 정해. 그리고 마지막 최종 그 업체 선정은 현장 방문 후에 선정한다. 예. 그러면 되잖아. 이미. 근데 그 현장 방문 같은 경우 현장 방문이랑 그 실제 현장은 적격 심사를 다 통과하면은 뭐 적격 심사 항목이 10가지였으면 10가지에 다 충족돼서 조건에 부합했는데 점수도 고득점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방문. 그러면서 갔는데 왜 오셨어요? 당신네들 회사 없네요. 이거 뭡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장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그 저기 대표님 말은 네. 지명을 냈던 회사가 네. 실제로 그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나 네, 갖추고 그거를 있는지. 실사를 하시란 예, 말씀이고요. 예. 해프 커플리가 많으니까. 적격 심사 표에 의해서 적격 순위를 매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 2, 3등 업체 중에서 1등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1등 업체를 가서. 불시 하여튼 조만간에 그러네. 방문해서 네, 확인을 하고 불시에 방문하셔야죠. 불시 방문해서 그리고 결과를 업체 선정 결과를 확인 지어라.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부합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거기서 당신네들은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니까 일단은 제외시키겠습니다 하고 2위 업체를 또 가셔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찰 공고 그 절차를 선정하는 날은 예를 들어 20일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한 17일 정도에 뭐 이제 그 적격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야 되네. 보통은 투찰이 된 날짜에 밀봉이 된 견적서가 들어오게 되면 K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자입찰제를 쓰고 있는데 전자입찰 안 하세요. 아파트는 밀봉돼서 갖고 오거든요. 우리 전자입찰. 전자입찰 그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는 네. 저기 K아파트에다가 투차를 하게 되잖아요. 네. 적격 심사제는 그 저기 제출 서류하고 네. 입찰서, 입찰 내역서, 그 다음에 이행증권은 밀봉해가지고 그 속에서 또 별도로 밀봉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전자입찰하게 되고도 돈이 들어가요. 약간의 돈 들어오고 또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제일 투명한데,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밀봉된 견적서를 갖고 회장님들 다 모셨을 때 동시에 오픈합니다. 그리고 다 녹취를 해요, 그거를. 근데 어떤 아파트들은 다 까봐요. 그리고 금액이 어디가 제일 싸다 그러면 야 여기 얼마보다 싸게 와. 그리고 까주고 그것도 계약시켜요. 네, 그리고 녹취를 하셔야 돼요. 동시에 오픈하셔야 돼요. 밀봉된 견적서. 그러면은 적격 심사하면은 밀봉된 서류로 오고 전자 객찰 없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있죠. 그 이제 같은 제한경쟁에서 전자입찰은 제출된 서류 있잖아요. 뭐 네. 정보 동시에마디가 실적 증명은 그거는 따로 봉투가 마감일자로 옵니다. 대신 이제 저기죠. 금액은? 입찰서, 입찰 내역서, 이행증권은 네. 저기 전자로 오고. 저기 K아파트에다가 예, 투차를 하게 됐죠. 그거는 지금 말하자 PDF로 해가지고 거기다 투차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볼수 나중에 없지. 그 넘어서 입찰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뜯어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빌보로 들어가지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적격 심사제는 같이 제출 서류하고 밀봉해서 이 입찰견적이 같이 들어와요. 봉투가 두 개가 밀봉되는데 서류도 밀봉돼 있고 이 입찰서가 따로 밀봉이 돼 있어. 근데 이 대표님 말씀은 이미 그런 서류를 미리 볼 것이 아니라 해석상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CCTV 보는데 거기다 공정성이 있고 거기서 오픈하라 이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공지하시고 그날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신데 전자입찰제도 K아파트 전자입찰제도 시스템 쓰시게 되면 와 정말 이게 무슨 빌딩 뭐 수백억짜리 짓는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못하세요. 다들 다 사회생활 하시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적격 심사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격 심사에는 이게 기준들이 있죠. 예, 표. 네, 그러면 이미 입찰 공고 올라갔을 때 거기는 적격 심사 리스트가 떠요. 그럼 적격 심사 리스트에 10억이라고 하면 10억 안 되면 저희는 투차를 안 하겠죠. 그리고 적격 심사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 가산점을 준다. 네. 이것도 입찰할 때 그 사실 알려줘야 돼. 입찰할 때 우리 아파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현장 설명에는 며칠이다라고 하고 적격 심사 항목까지 KF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딱 보고 현장 설명에 이게 내 가요. 거다 아니다 다 네, 아시네. 현장 설명 가는데 적격 심사표를 봤더니 자본금 7억이다. 네. 그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음. 네. 근데 기회가 1.5로 낮춰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기술 좋은 사람들이. 그 현장 설명에 사인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현장 설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고 그러면 적격 심사를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며칠까지 밀봉된 견적서를 내라고 하죠. 그리고 아파트에 그걸 취합을 하죠. 그러면 밀봉된 견적서를 다 검수를 하세요 나중에. 그러면 약속된 날짜에 모이셔서 밀봉된 거 검수하시고 동시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금액에는 가장 큰 가점이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집계를 하신 다음에 다 리스트 엑셀로 짜셔갖고 누가 몇 점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순위를 매기시고 그 이후로 뭐 불시에 방문 하는데 적격 심사를 냈던 기준표에도 보면은 가라로 작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적격 심사 기준이죠. 하여튼 적격 심사 하실 거 많으세요. 뭐좀 변형해서 이렇게 맞게 현실에 맞게 이렇게 네. 해도 된다. 예를 들면 적격 심사표에 보면 자본금 얼마냐? 그럼 이건 사도등수 등등등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미 적격 심사 기준에 배점에는 아까 그 소장이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반영이 돼 있겠죠 이미. 10개 합쳐가 들어왔는데 이 10개 중에 5개 빼면 현장 칠 때 소장이 왔었잖아. 얘는 플러스 0.5점 주고 그런 식으로 매기시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이 하시면 복잡하니까 한 20개 항목으로만 낮추세요. 보통 15개입니다. 적격 심사. 이해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별표 서식에는 적격 심사 기준표에 적격 심사의 최고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인데 그거는 적격 심사라고 K 아파트 가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K 아파트에 올린 적격 심사 기준 그대로 카피하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저기 있다니까 이거 안 가져올 수 있는가? 어. 우리는 이 별표 쓰는 서식이 이래요. 우리 관리규약에 있는 공사사. 근데 이거를 변형을 하셔서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맞는 걸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 뜻도 모르고 서식 그냥 기준이니까, 이것만 내니까 기준표니까 그 아파트 전문 업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를 요령을 터득한 거예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소장님 내가 이해했어. 저 별표는 서식 기준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윤대리가 회계 개정 과목에 우리한테 필요치 않는 그런 거를 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서식에 맞는 서식이지만 우리한테 필요치 않는 거 빼서 우리한테 우리 예산 결산인가 그거를 보여줬잖아요. 똑같은 거 저거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한국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를 해야 기술에는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러면은 저거는 나는 우리 규약에 있는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 심사 평가표잖아요. 그러면 대표에서 의결을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저걸 개정을 해야 돼요. 규약 개정을.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우리는 배점표를 네. 다르게. 이 설명을 하고 이런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치 않는 부분에 또는 이 부분에 가산을 주겠다. 이 부분을 넣겠다. 그래서 우리 적격 심사를 해서 순위를 가리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의결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의견하려면 또 아니 의견